자, 긴 연휴가 지나고 오늘 10월 첫 거래일 마감했습니다. 첫 거래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항상 계좌를 처음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복리 생각하면서 계속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투자 금액을 오버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익금이 얼마든 손실이 얼마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이번 달에 나는 이 계좌 새롭게 운영하는 계좌다.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예쁘게 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시장 분위기 좋다고 옆에서 남들 돈 번다고 비교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자기 갈 길만 가면서 계좌를 최대한 플러스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오늘 시장 봤을 때 두더지 게임 같았는데 하루 종일 이 종목 저 종목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왔으며 종목들이 좋은 것에 비해서 저는 오늘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키움에서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참가하려고 했지만 빅히트 엔터 청약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한 계좌만 운영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여태껏 오랫동안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노는 돈이 커지다 보니까 며칠만 예치시키더라도 공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대회에 목을 매고 싶지 않아서 청약하기로 마음먹었으며 또 참여해놓고 다른 계좌나 다른 증권사에서 매매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수상해서 제외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빅히트 청약과 함께 또 노는 돈을 가끔씩 오는 큰 기회에서 스윙 투자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 버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대회는 나중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10월 첫 거래일 정말 좋았는데 우선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아쉽게 날아간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전부터 보고 있던 제일시연 시스템도 오늘 좀 적당히 마감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또 쉬지도 않고서 9,800원에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항상 그 전에 보던 종목들 중요한 자리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전부터 8,700원이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 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봤을 때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타이밍 맞춰서 미국 증시에 영향이 큰 편입니다. 미국 선물지수가 현재 상승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 증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제 황금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또 좋은 추세로 고점 돌파까지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올라온 가격에서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반등에 성공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지만 이 제가 그어놓은 선 이거를 다시 깨버리게 된다면 매도로 좀 힘이 기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서 장중에 양매도와 함께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는지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세가 좋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을 공략했는데 그냥 관심 종목에 찍힌 것만 보더라도 줌인터넷, 콤텍 시스템, 그리고 텔레칩스는 보고 있었지만 매매를 하진 못했고, 그리고 명문제약, 칩스앤미디어, SV인베스트먼트는 장 초반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거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매한 종목 중 하나가 제일시연 시스템, 그리고 시젠도 잠깐 찔러보긴 했지만 이게 단타로서 대응하기가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매수를 하면은 8개 호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찍히기 때문에 이걸 2번 찍어보긴 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수익은 챙기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오플로우, 라닉스 이 신규 상장주 2개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도 같이 봤는데 역시나 외국인이 한 방에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전 고점 그리고 중요한 자리까지 다 지켜주면서 결국에 다시 고점을 돌파해 줄 것입니다. 자, 한 개씩 살펴보자면 저번에 시간의 거래에서 명문제약이랑 이연제약이 1위 2위를 했는데 이연제약이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차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명문제약 쪽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데 보시더라도 그전 이 고점 부근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변동성이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 가격을 뚫어주고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차트 모양이 조금이라도 이쁜 명문제약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 종목은 거래량이 일단 터진 상태며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고점 좀 높아 보이는 전 고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가격 밑에서 놀게 된다면 거래량이 줄어든 것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도 제가 중요한 자리를 전 고점인 11,950원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오전에 잠깐 눌렸습니다. 잠깐 눌리는데도 전 고점을 깨지 않고서 밑에서 강력하게 받쳐주고서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20%까지. 이 주식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항상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서 지켜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수로 힘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매수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줄다리기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좋게 마감을 했는데 그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180원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중요하며 약간 아쉬운 점이 이게 눈에 보이는 매수를 너무 많이 쌓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험매수인데 이거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전시해 놓고 개인 투자자한테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일봉 차트는 괜찮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종목의 차례가 된다면은 이 중요한 자리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 놓고서 결국에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넷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는데 이 근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850원 정도, 한 5,800원 위에서 계속 지켜주게 된다면 시장에서 돈이 돌고 돌면서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제일시연 시스템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꽤나 쌓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종목 종가 매수를 하거나 마지막에 노려보지 못했던 이유가 또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림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수를 생각해서 오후장에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이때 잠깐 단타로만 대응을 했지만 마지막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올라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변수만 아니라면 지금 차트 굉장히 좋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쉽게 노려볼 텐데 외국인이란 변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라도 찝찝한 것이 있다면 그냥 빠르게 먹고선 도망가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매매를 할 것이면은 무조건 시초가 위에서 놀아줘야 되며 밀린다 하더라도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그런 타이밍만 들어갑니다.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그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포기합니다. 매매를 꾸준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나중에 계속해서 급등 나오는 거 못 잡아서 아쉬웠다는 생각보다는 지켜야 될 거 계속 지키면서 원칙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며 외국인 쪽에서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꾸준한 매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중소형주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이라도 신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외국인 수급을 보고서 판단하기가 좀 힘들면 혹시나 이거 들어온 거 다시 나갔을 때 주가가 그 전에 최근 고점들을 지켜주게 된다면 이거는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눈으로 보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제가 그 전에 좀 중요한 자리를 한 27만원 정도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27만원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그 전에 높았던 고점들을 돌파해 준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27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으며 여기서 뭐 수급이 잠깐 꼬인다 하더라도 그 전 고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뭐 며칠 쉬다가 급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쉬지 않고서 급등이 나와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런 좋은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게 안 좋은 종목이라면은 이런 안 좋은 캔들이 뜬 다음에도 황금선을 지켜주지 못하고서 무너지는 게 당연할 텐데 무너지지 않고서 지금 황금선 위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종목이면은 황금선을 지켜주지 못하며 반등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눌리면서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LB세미콘 외국인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며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갑자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은 얘들이 나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나가고 나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서 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좀 미세하게 본다면 250원이랑 그리고 500원 현재 가격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뭐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을 잃어버려서 250원도 지켜주지 못하고 종가가 막 11,0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것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과 함께 황금선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강력하게 지켜주면서 유지를 해줘야지 그 전 고점 시원하게 돌파해줄 힘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강했던 종목인 이오플로우, 라닉스가 있는데 저는 오늘 시장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마지막에 이것도 재미있긴 했지만 전부 다 발라먹은 게 아니라서 이것보다는 저는 하루 종일 집중한 게 이오플로우랑 라닉스라는 종목에서 집중했습니다. 라닉스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은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 패턴처럼 좀 지독하게 주포 이 패턴처럼 움직였더라면 뭐 한 방에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오늘 망치형 음봉이 좀 심하게 뜨면서 막 1,5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하거나 했을 텐데 오늘은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호가창 장난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으며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오르긴 했지만 이걸 유지해주지 못하고선 내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끊길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3분당 10,000주 정도 그리고 안 나올 때는 6,000주 정도 거래량이 끊길 때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주포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할 때만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중요한 점은 10,00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며 10,000원에서 벗어나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CS 베어링처럼 초대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호가 단위가 변하면서 신고가를 유지해주게 된다면 그 종목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서 오늘 라닉스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건 시초가에서도 들어가면서 오늘 정말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플로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다시피 최고가에서 마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29일 상장한 다음에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보고서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 오른 것에 비해서 다 발라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이 종목에서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에서 마감한 상태인데 뭐 장중 최고가가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 그리고 상장 초기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요한 자리는 24,8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신규주 특성상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이 아닌 다른 주포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관 투자자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내주면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이 외국인도 꼬이지 않고서 매매할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시초가 기준과 함께 그전 고점 기준으로 하루 종일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면서 먹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당연히 기준가는 시초가에서 그리고 그 전에 고점 뚫어줄 때 25,000원 근처 24,850원 이 근처를 기준으로 하루 종일 대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5,000원 뚫어주고 나서 이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대로 회복을 해주었고 마지막에도 강력하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또 신규주 특성상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저는 원래 보고 있던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무리해서 찾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 뭐 항상 이름을 띄우는 치료자 관련주와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거래대금이 몰렸지만 이것도 장중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뭐 공략을 할까 딱 한 번 보긴 했는데 위로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먹을 자리가 없겠구나 싶어서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신테카 바이오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런 종목은 뭐 먹을 때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생산뼈 종목이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먹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잡아가지고 크게 손실이 난다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며 그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수익을 한 방에 날리게 되면서 뭐 내동매매나 다른 무리한 매매로 이어지면서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한 개라도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3천억 이상 나온 종목이 3가지 종목이 있으며 이거 포기, 줌인터넷 그리고 시젠이 좋은 자리 확보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던 종목에서만 집중하면서 두더지 게임처럼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 크게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기관의 수급이 10월 첫날 어디로 들어왔냐면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관의 수급은 최근에 지수를 하락으로 끌어내리긴 했지만 오늘 특이점이 있다면 뭐 매도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바이오 쪽에서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며 바이오주들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증시를 고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온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최저지수에서 노는 게 아닌 이상은 뭐 기관에 양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지수 위에서만 거래만 된다면 얘들이 뭐 양매도가 나오든 매도가 계속 지속되든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시작지수를 깨고 나서 그 뒤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는데 양매도까지 나온다면 그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엔터주 쪽에서 좀 크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뭐 항상 들어오는 것들 똑같습니다. 코스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코스닥에도 시젠에서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 밑에 여러가지 바이오 쪽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애매한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이게 추세를 회복해서 다시 고점을 뚫어주기 전까지 좀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항상 방심하지 않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